안녕하십니까. 22년도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17학번 신승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헌정보학과 전공 소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정보학은 크게 보면 지식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이론적인 방법과 실제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사서가 가져야 하는 소양이나 컴퓨팅적 능력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 정보 검색에 대한 것을 배우기도 하는데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문헌정보학 세부 학문으로는 정보학, 정보서비스, 자료조직, 서지학, 도서관학, 기록관리학 등이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 1학년일 때는 전공 과목이 4가지가 있는데요. 문헌정보학개론, 정보미디어의 역사 등 문헌정보학 기초를 배우거나 도서관 역사 전반을 배우기도 하는데요. 기초적인 것을 아무래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관련 과목들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분류법을 배울 수 있는 자료 조직, 그리고 도서관 경영론 등을 배우고 정보 디지털과 관련 있는 디지털 콘텐츠,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같은 수업을 배웁니다. 3학년 때는 정보 검색론, 학교 도서관 매체 운영론, 데이터베이스 운영론과 같이 세부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4학년 때는 캡스톤 디자인, 인턴십과 같이 실무적인 수업들을 많이 듣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문헌정보학과만의 특징과 장점입니다. 인턴십, 캡스톤 디자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운영론 등과 같은 실습을 하게 되는 수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해당 수업들을 다 듣고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하면 뿌듯하기도 합니다. 또 도서관인 윤리선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도서관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등을 선서식을 통해서 다짐하기도 합니다. 국회 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학생회에서 기획해서 방문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특장점들이 있는데요. 다음으로 졸업 후 진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사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서로 많이 진출하는데요. 사서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기업 자료실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 이수를 하게 되면 초, 중, 고등학교 사서 교사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록관리학 쪽으로는 공공기록, 기록연구사, 데이터 쪽으로는 빅데이터 전문가, IT 기업 등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또 출판사로 진출하기도 하는데요. 문헌정보학과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이렇게 전공 소개해봤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도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셔서 적성과 흥미에 맞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대면 수업 2년을 하면서 모든 에피소드를 다 까먹었습니다. 네, 큰일 났죠. 앞으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아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1학년 때는 전공 과목이 몇 과목 없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나하고 문헌정보학이랑 서서히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전공을 배우는 첫 과정이 1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대학이랑 학과 생활에 적응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대학 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재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마지막 오르막길 한 500m 남았는데 위에 올라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집에서 한 4km 뛰어온 것 같아요. 위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힘든 달리기 산길을 뛰어왔습니다. 제가 왜 하는 걸까요? 재밌으니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강제로 공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공부도 취미도 놀이도 여러분 스스로 하고 싶은 만큼 다 하세요. 옆에서 가이드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성인으로서 한 발짝을 내디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대학생활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저만큼을 뛰어가야 되는데 내리막길이라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책다손이 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문헌정보학과 20학번 오현아입니다. 2013년에 시작된 책다손이는 책과 다손이의 합성어로 그림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손이 친구들은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선후배 스터디, 동기 스터디를 통해 그림책을 연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에 관심 있는 문헌정보학과 학생이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책다손이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문헌정보학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잼의 소모임장을 맡고 있는 17학번 옆정훈이라고 합니다. 잼은 조이의 무브의 약자로 움직이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통해 움직이면서 학교 생활에 즐거움이 되자라는 목적을 두고 있는 농구 소모임입니다. 네, 잼은 매주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신촌 농구 코트에 모여서 농구 연습을 합니다. 자체 경기를 할 때도 있고 다른 과와 연계해서 연습 경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잼의 장점은 농구라는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키워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그리고 잼은 오랜 시간에 걸친 전통이 깊은 소모임으로 사회에 계신 많은 선배님들이 잼 동문회와 잼 피크닉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십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 계신 선배님들이 학교 인근으로 오셔서 같이 농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친목을 다지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제가 17년도에 신입생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체육대회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피구, 축구, 발야구, 족구를 모두 예선 탈락을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유일하게 1승을 딸 수 있는 경기가 바로 농구 경기였습니다. 이제 그 경기에 제가 선발 출전을 하여 하드캐리를 하고 1승을 따서 굉장히 맛있게 술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희 잼은 농구 실력보단 학우분들과의 친목을 다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잼에 오셔서 즐거운 학교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도 리스트 소모임장 17학번 신승준입니다. 리스트는 축구 소모임입니다. 헤어룸 운동장에서 주 1회 정기적으로 경기를 진행하고요. 자체 경기를 할 수 있을 때는 자체 경기를 하고 또 아니면은 탁과랑 경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주일에 정기적으로 경기를 하고요. 금토일에는 족구를 하거나 헤어룸 운동장에서 풋살을 하기도 합니다. 네, 21년도에는 코로나 여파로 리스트 부원 여러분들과 만나서 축구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올해는 더 나은 상황이 돼서 같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는 수중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경기를 대여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에도
축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그래서 그냥 비 오는 날 축구를 진행했었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리스트 소모임 하면 축구, 족구, 그리고 풋살 이렇게 따분하게 구기 종목만 하는 게 아니고 선배, 후배, 동기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친목을 다지는 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체력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시작하기 전에는 저질 체력이었다가 1년 후에는 그래도 괜찮은 체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활동을 나와주시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헌정보학과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 앞서서 자기소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2년도 학생회장을 맡게 된 17학번 신승준입니다. 17학번 임문혁입니다. 17학번 옆정훈입니다. 저희가 Q&A를 하기 위해서 질문 리스트들을 작성해 왔는데요. 먼저 질문 리스트들을 하나씩 보면서 저희가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질문 리스트를 보면은 문헌정보학과 하면 많이 듣는 말 뭐가 있을까요? 문헌정보학과 하면 역시 문헌정보학과는 무슨 과야? 약간 이런 말이 좀 많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저는 문헌정보학과라고 하면은 모르셔서 옛날 이름이 도서관 학과였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넘기긴 합니다. 역시 두 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나 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문헌정보학과를 바로 이해하셔가지고 책을 찾는 학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실상은 막 책을 찾기만 하고 그런 과는 아닌데 말이죠. 네, 그럼 뭐 자료, 뭐 책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검색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 책 많이 보겠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책 많이 보죠.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책을 30초 안에 찾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와 같이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30초 안에 책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르와 이제 뭐 연도 이런 것만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정말 잘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래도 한 1분 30초? 3분? 3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저는 검색하고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 5분? 뭐 다른 데 강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학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거는 처음에 왔을 때 저희는 뭐 조용한 학과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곳곳에 숨은 인싸들이 있어요. 인싸들을 찾아서 같이 놀면 항상 재밌긴 하더라고요. 찾는 과정이 힘들 뿐이지 이제 한 명씩 찾다 보면은 약간 끼리끼리 논다 그러죠. 이제 서로 이렇게 뭉쳐서 놀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꼭 막 끼리끼리만 노는 게 아니고 또 잘 뭉쳐가지고 뭉칠 때는 학과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잘 뭉치고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서로가. 특히 학과 행사 때 더 잘 모이니까. 맞아요. 학과 행사 때 잘 모여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데. 엄청 고맙더라고요. 또 뭐 체육대회 했을 때도 으쌰으쌰 해가지고 상 받은 적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교수님들은 어떤가요? 저희과 교수님은 네 분이 계신데 일단 남재윤 교수님이랑 노영 교수님이랑 최원태 교수님이랑 나경식 교수님 계시죠? 네, 맞아요. 남재윤 교수님은 되게 형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과 동문이시기도 하시고 저희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가끔 수업도 일찍 끝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학우들 얘기도 많이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형 같고. 다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나경식 교수님이 계시는데 나경식 교수님은 유학파이셔가지고 막 강의도 원어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해외에선 서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실제적인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희 진로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주혁 교수님, 나경식 교수님도 좋지만 저는 노영 교수님도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 교수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노영희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학생들의 약간 잠재력 이런 거를 되게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저는 노영희 교수님이 굉장히 기억에 강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최원태 교수님도 저희 작은 도서관 다들 아시죠? 아, 네. 작은 도서관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큰 공헌을 또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런 대단한 교수님들이 저희 수업을 해주셔서 더 뭐 인상 깊은 수업들도 많고 경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수업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전공 수업 중 재밌었던 수업. 저는 노영 교수님 캡스톤 디자인 그 수업이 재밌었는데요. 처음에는 조 짜가지고 의견 조합하느라고 의견 규합하느라고 애들끼리 치고받고 막 그 말로 그랬는데 뭐 직접 싸운 건 아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과물이 이제 나중에 딱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저희는 꼬마 도서관을 지었는데 이게 설치하는데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기관 허락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러면서 기관한테 전화하면서 전화하는 스킬이나 뭐 긴장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많이 성장했던 수업인 것 같습니다. 역장로고님은 어떤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세대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이제 그 수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앞으로의 도서관을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지 이 수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드론이라든가 뭐 이런 메타버스 이런 걸 활용한 도서관들을 많이 요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비슷한 메타버스 도서관을 만들었었는데요. 그 수업을 통해서 좀 약간 미래에는 어떤 도서관이 만들어질까 한번 네. 고민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로 공모전도 나가서 네, 대상도 받았죠. 받았지. 네, 맞습니다.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걸로 치킨도 맛있게 사 먹었죠. 그래도 재밌었던 수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책다손이라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소모임을 했었는데 그거랑 관련되게 줄여서 아청이라고 하죠. 아동 청소년 자료. 네. 그 강의가 그 제가 하던 소모임이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엄청 뜻깊고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문헌정보학과라서 좋은 점, 장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은 일단 책과 가까이 있다. 약간 그 점이 가장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료를 찾는 방법, 뭐 정보를 찾는 방법. 아무리 요즘 시대가 인터넷 세상이라 해서 정보의 바다 시대라고 해도 검색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인 분들과 다르게 저희는 약간 검색이라든가 자료 찾는 거 이런 것 쪽에서는 좀 더 우월하지 않나. 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자부심 좋죠. 논문도 저희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죠. 막 DBP야 리스 그런 사이트에서 네. 그리고 문헌정보학과 꼭 책만 다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데이터도 다루고 그래서 컴퓨터랑도 좀 친해질 기회가 되고 그래서 다양한 융합형 인재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또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실생활에서 약간 전공 과목을 좀 응용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정보 검색론을 응용해서 실제로 검색을 할 때 좀 더 고급 검색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쵸. 원하는 맞죠. 자료를 보다 손쉽게 뽑을 수 있다든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MT 재밌나요? MT는 뭐 항상 재밌죠? 재밌죠? MT는 대학에 꽂히기 때문에 재미없을 수가 없습니다. MT는 일단 뭐 친해지는 목적으로 다들 많이 친해지죠? 거기 갔다 오면 그렇죠. 술도 많이 먹고 못 볼 것도 보고 그리고 선후배 간간에 이게 되게 끈끈해지고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전화번호도 몰랐던 선배님 있으면은 전화번호도 한 번씩 따고 또 그러면서 뭐 장기자랑도 할 때도 있고 장기자랑에서 저는 TT를 쳤던 것 같은데 트와이스 노래 그걸로 장기자랑 2등 하지 않으셨나요? 네, 저 2등 했었는데 여기가 1등 했어요. 여기가 1등 잊어주세요.
분홍신을 불렀는데 잘 부르더라고요. 여기는 상 못 탔죠? 저는 얌전히 술 먹었습니다. 거기 가면 술 게임 재밌지 않습니까? 술 게임 술 게임은 약간 MT 꽃이죠. 이게 명언이 하나 있었는데 술 게임은 술자리를 즐기려고 하나의 도구가 아니고 내 간을 지키는 하나의 전쟁이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MT 재밌어요. 다 같이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제가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학생회는 뭔 일을 하나요? 이거는 학생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여기 두 분도 다 학생이시긴 한데 일단 학생회는 많은 행사들을 이제 하죠. 뭐 첫 번째로는 뭐 신입생 OT를 할 때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과잠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학생활의 로망이죠. 저희 캠퍼스 안에 큰 벚꽃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과잠 있고 벚꽃이랑 같이 사진 찍는 게 약간 국룰 포인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잠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시험 전에 게릴라 이벤트라고 공부하시다가 출출하실 때 저희가 간식 같은 것들도 준비하고요. 뭐 그런 점들도 있고 뭐 그것 말고도 개총이나 종총 같은 기본적인 행사나 우리 학과만의 좀 독특한 행사인 홈커밍데이도 있잖아요. 선배님 맞아요.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오시는 행사 그런 거 선배님들한테 연락하고 뭐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학우분들이 원활하게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헌정보학과다 보니까 도서관하고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큰 도서관이 이제 국회도서관 아니면 뭐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것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신입생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경험이니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간단한 Q&A 진행을 해봤습니다. 많은 질문을 담진 못했지만 문헌정보학과를 다니면서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나 또 저희 문정과에 궁금했던 점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